안녕하십니까. 윤리경영 사례 기업으로 홀푸드 푸드마켓을 소개하게 된 박준하, 최유상, 송민정입니다. 홀푸드는 단순히 식료품 매장이 아니라 독특한 기업 철학과 경영 방식을 가진 기업인데요. 오늘은 이 기업이 어떻게 윤리경영을 정의하고 실천해 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총 5개로 진행됩니다. 먼저 홀푸드의 기본적인 기업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로 창업자 존 맥키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회사를 세웠는지 살펴봅니다. 세 번째로 홀푸드의 기업 철학인 의식 있는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네 번째로 이러한 철학이 실제 경영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인 노조 결성 반대 문제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며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푸드는 1978년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한 자연식 유기농 식품 전문 매장입니다. 창업 당시에는 아주 작은 지역의 식료품점이었지만 건강한 식품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현재 홀푸드는 미국 전역에 5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직원 수만 해도 약 9만 명입니다. 2017년에는 아마존이 약 13조 원에 인수되면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16년 연속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될 만큼 내부 평가도 긍정적인 편입니다. 홀푸드를 이해하려면 먼저 창업자인 존 맥키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원래 기업과 자본주의를 불신했던 협동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창업 이후 두 번의 중요한 경험을 거치며 자신만의 철학을 의식 있는 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존 맥키는 대학에서 철학, 문학, 종교만 공부했고 비즈니스 수업은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 히피 문화 영향을 받아 기업과 자본주의를 탐욕적이고 착취적인 구조로 보았고 비영리 협동조합이 더 공익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food for people, not for profit, 즉 사람을 위한 음식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78년 세이퍼웨이를 운영하면서 맥키는 자신의 기존 신념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객, 직원, 공급업체, 투자자 모두가 선택권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였고 비즈니스는 누군가를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협력과 신뢰 속에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가 기업과 정신과 시장 그리고 혁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세이프웨이에서 홀푸드로 확장한 지 8개월 만에 예상치 못한 홍수가 매장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재고와 설비가 모두 침수되며 사실상 파산 위기에 놓였지만 그때 고객, 직원, 공급업체, 투자자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복구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객은 자원봉사자로, 직원은 무급 노동으로, 공급업체는 외상 공급으로, 투자자와 은행은 즉시 자금 지원을 했고 그 결과 28일 만에 매장이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맥키는 기업은 단순한 이윤 조직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사랑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뢰와 사랑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탄생한 철학이 바로 Conscious Capitalism, 의식 있는 자본주의입니다. 네 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igher Purpose,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을 넘어 사회적 목적에 있다. Stakeholder Orientation,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Conscious Leadership, 리더는 구성원을 섬기는 존재여야 한다. Conscious Culture, 사랑, 신뢰, 배려가 중심이 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즉, 홀푸드는 기업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관점에서 운영되었습니다. 홀푸드는 공급업체를 단순히 거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바라봅니다. 유기농, 재생농업을 유기농 재생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Source for Good 프로그램을 통해 Fairtrade USA, Rainforest Alliance 등과 협력해 공정무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4년간 농부와 어류 종사자들에게 4,600만 달러 이상의 재정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홀푸드는 환경 보호에도 적극적입니다. 2024년 기준 3,450만 끼니, 작년엔 2023년에는 2,800만 끼니 음식을 푸드뱅크에 기부했고 매장 폐기물의 최대 80%를 랜드필에서 제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여러 매장은 제로 웨이스트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리드 그린츠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매장을 확대하고 푸드 레스큐 단체 천여 곳과 협력해 지역사회 식량 안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홀푸드는 직원 정책에서도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9년 연속 Fortune 100 Best Companies to Work For에 선정되었고, ESOP라는 직원 주식 소유 제도를 통해 직원을 공동의 이해관계자로 인정합니다. 또한 매장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운영과 주인의식이 매우 강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직원들도 가족 같은 문화, 뛰어난 경력 기회, 우수한 복리후생 등을 기업의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홀푸드는 공식적으로는 직원 중심 문화를 강조하지만 노조 결성에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업의 철학과 실제 행동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홀푸드는 직원과 직접 소통하는 자율적인 문화가 있으므로 노조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조 조직 시도 저지, 노조 지지자에 대한 불이익, 징계, 해고, 그리고 법적 전술 사용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즉, 표면적인 메시지와 실제 행위 사이에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홀푸드의 노조 반대 태도는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가? 첫째, 의식 있는 자본주의의 가치와 일치하는가? 둘째, 노조 결성을 막는 것이 기업의 권리인지 혹은 직원의 기본권 침해인지. 셋째, 기업 철학과 실제 경영 간의 일관성이 유지되는가? 이러한 이유로 다음 파트에서는 홀푸드의 노조 정책을 중심으로 찬반 관점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노조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홀푸드의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기업 문화를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윤리 경영의 원칙이 되기에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동자의 존엄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근거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자의 존엄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의 본질적 목적이 노동자의 능동적 참여이다라는 근거입니다. 첫 번째 근거입니다. 노동자의 존엄적 가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요. 홀푸드는 이미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복지와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이기 전에 인간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성을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권은 경영진의 선의가 아니라 제도적 보장을 통해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은 반드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홀푸드는 칸트가 강조하는 개념인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칸트가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은 항상 목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수단으로 대하게 된다면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홀푸드는 노동자를 약자로 취급을 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칸트의 인간 존엄성에 따르면 홀푸드는 이러한 행태가 노동자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을 목적 자체로 대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노동조합 존재 본질에 있습니다. 노동조합 결성의 목적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노동조합의 본질은 단순히 노동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이 아니라 노동자가 주체적인 권리를 획득하게 하고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서 스스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 즉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야 비로소 홀푸드가 말해온 자율성, 투명성, 그리고 참여 문화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면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칸트의 존엄성, 미래 자유론에 따라서 홀푸드의 노동조합 반대 행위는 노동자 존엄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노동조합을 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조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홀푸드의 노동조합 반대 행위는 기업 운영의 자율성과 조직 및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근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노조가 침해한다는 점, 그리고 조직의 효율성과 사회 전체의 총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자유주의 근점에서의 근거입니다. 존 맥키는 노동조합 같은 외부 규제가 기업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주의는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 계약의 자유, 그리고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가장 크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노동조합이 개입하게 되면 조합 가입의 어떤 강제성, 그리고 파업이나 단체 행동을 통한 외부 압력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자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맥키가 인터뷰에서 나는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이는 곧 노동조합이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타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리주의 관점입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리고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존 맥키 역시 기업은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고객, 주주 모두의 행복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동조합이 도입이 되면 오히려 전체 효용이 감소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영의 어떤 민첩성이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노조와의 협상 절차가 길어지게 되면 기업은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용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입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이나 어떤 근로 조건을 개선하자고 요구를 할 때가 많은데 이것은 기업의 내부 비용을 상승시키는 대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투자 위축, 그리고 고용 감소, 경쟁력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리주의 관점에서 보면 노조의 결성이 모두의 효용이 떨어지고 사회 전체의 행복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조 없이도 충분히 효용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홀푸드가 이미 동종업계에서 최고의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팀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노조가 없어도 이미 복지가 높기 때문에 굳이 조합이 개입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없는 편이 더 큰 효용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리하자면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기업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입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저희는 한 가지의 결론으로 도출해 보았는데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고려해서 노동조합의 결성은 허용하되 사전에 교섭 대상 및 조건을 명확히 해서 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자는 결론입니다. 노동조합의 결성에 대한 논의는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 운영의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찬성 측 입장은 노동자의 존엄성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어떤 단순한 생산 수단이 아니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목적은 노동자들이 기업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반대측 입장은 노조가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어떤 조직의 효율성과 총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어, 이에 대해 저희는 양측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절충안은 노조 결성은 허용하되 사전에 교섭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는 것입니다. 이 절충안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자의 능동적 참여 및 존엄적 가치를 고려하는 건데요. 노동 관련해서 중요하거나 노동자 전체의 의견이 어떤 수렴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노조를 통해서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해지고 이는 노동자의 존엄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내부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사전에 교섭 대상을 한정해 둠으로써 혁신과 같은 기업의 진취적인 활동이 노조에게 어떻게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교섭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통해서 불필요한 마찰과 어떤 필요하지 않은 내부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충안은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혁신 능력을 동시에 존중하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